장학과세법 9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중에서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 이렇게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때 이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때도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때의 원천징수는 뭐겠어요?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납적 원천징수의 성격을 갖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 조건부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이제 종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완납적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과세가 적용되니까 이제 소득세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14%이고요.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예요. 근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비영업으로 하는 대급 활동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원천징수 세율 자체는 25%로 높아요. 자, 종합과세 세율 적용 한번 보죠. 자, 무조건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언제나 이제 분리과세 되는 경우니까 이때는 이제 종합과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무조건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하고 조건부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종합과세가 문제가 되겠죠. 이때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뭐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의 경우에는 당연히 종합과세로 넘어가니까 소득세 기본 세율이 적용될 거고요. 이제 조건부 종합과세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하니까 이제 분리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에 의해서 세금 문제가 이제 종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와 C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 B와 C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B와 C 모두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게 C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분만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C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분만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부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개념 한번 보자. 사업소득의 개념.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영업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다. 따라서 일시적 우발적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예를 들어서 무슨 하여튼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 뭐 전속계약금 얼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속계약금 얼마 이렇게 받고 가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기타 소득을 부과했었어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이제 봐서 과세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사업소득으로 하는 게 유리한가?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게 유리한가? 하여튼 지금은 이제 사업소득으로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종합과세 되고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기타 소득의 이제 과세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하여튼 그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조건부 분리과세 되는 경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예인이나 프로 선수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자, 과세 제외 사업소득 한번 보죠. 이 경우에는 이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작물 재배업 중에서 곡물, 식량 작물 재배업에서 얻은 소득. 이건 곡물, 우리가 먹는 거. 곡물, 식량 작물 재배업의 경우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이거는 과세 대상이 돼요. 다음 교육 서비스업 중에서 교육기관,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 발생한 소득, 이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럼 여러분들 학원은 어때요? 학원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죠. 학원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사업소득의 대상이 되죠. 근데 여기는 이거는 학원이 아니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말하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사회복지사업과 노인 장기 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 이때 이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는 뭐가 있느냐? 경영자단체. 경영자단체 우리나라에 있죠. 전경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문가단체 여러 가지 좀 뭐 대한변호사협회 뭐 세무사협회 무슨 공인회계사협회 이런 각종 협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당, 시민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 뭐 이런 협회나 단체에서 어떤 소득이 발생했다.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떤 수익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단체에서 무슨 고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비과세 사업소득을 한번 보죠. 과세 제외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비과세 사업소득은 또 뭔가요? 거기 조그마한 글씨 한번 보시면요. 과세 제외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얘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무조건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연구 개발에서 발생한 소득 다 과세에서 제외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다 과세에서 제외돼. 그래서 과세 제외 사업소득은 처음부터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 비과세 사업소득은요. 일정 금액까지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건부로 일정한 금액까지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이걸 갖다가 비과세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둘 다 과세되지 않는 건 똑같아. 그럼 비과세 사업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논밭 임대소득 있죠? 논밭 임대소득.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임대소득도 지금은 사업소득의 대상이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다만 이 논밭 임대소득이라든지 그 밑에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과세로 운영을 하고 있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논밭 임대소득,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이렇게 논밭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흔히 시골에서 도지 뭐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논밭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뭐 소출이 나오면 소출해서 받기도 하고, 뭐 금액으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대부분 1년에 얼마씩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무슨 과수원 밭을 빌려주고 1년에 얼마씩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비과세다 이거예요. 비과세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예를 들어 논밭을 갖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서 수익을 올렸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이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도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예요.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사정상 여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서 내가 세를 얻어 살고 있어요. 이렇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다.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그러나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이거예요. 기준 시가가 그러니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건 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 월세 임대 수익이 있는 2주택 이상의 소유자, 월세 임대 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과세 대상이 된다. 근데 거기 이제 조그만한 별표를 보면요. 2주택 소유자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아까 뭐 어디에 과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월세 임대 수익이 있는, 그죠? 월세 임대 수익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응?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를 받았어. 그래서 보증금만 받았어. 이건 비과세라는 거야. 근데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 보증금 있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건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때 과세할 때는 그럼 뭐 임대료 수익 뭘로 보고 과세하느냐? 간주 임대료로 하고 있어요.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보증금 우리가 이제 그 보증금을 받잖아요. 이 보증금을 갖다가 이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간주 임대료는 어디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간주 임대료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은 이제 일시금으로 좀 큰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해당 뭐야 이 어디냐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제 월세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그래서 이제 월세를 받는 걸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걸로 해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돈 같은 거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 그러니까 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월세를 받는 것으로 보고 이제 과세를 하는데 그걸 간주임대료라고 해. 간주임대료. 보증금만 받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것도 이제 주택임대소득도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월세 임대 수익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근데 월세는 없어. 전세만 났어. 그래서 보증금만 받았어. 이건 비과세예요. 근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만 받았어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다 이거예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과세 방법을 보면요. 주택 임대 소득에 있어서 과세 방법을 보면 수익 금액이 임대료 수익 금액이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종합과세 대상. 그럼 거기 주택의 범위 한번 볼까요? 주택의 범위. 자,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때는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그럼 주택 부수 토지는 뭐냐?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의 연면적과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의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거기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받은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주택을 전대했어요. 이 전대라는 게 뭐냐 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돼서 다시 세를 두는 거야. 이걸 전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대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있잖아. 그런데 임대인이 무슨 사정상 자기가 이 집에 못 산다든지 뭐 사정이 있었겠죠. 이런 경우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 전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대를 하게 되면 전대한 경우에는 이 전대한 임차주택에 대해서 마치 임차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의 소유주택으로. 원래는 임차인 소유주택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 여기 그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뭐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 3주택 소유자의 경우에 각각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이 다르잖아요. 이때 이 계산을 할 때는 임차인은
내가 지금 임차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 내가 마치 소유자처럼 내가 임차주택을 다시 전대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소유주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주택으로 계산을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채가 있고 내 처가 한 채가 있다. 그럼 뭐야? 나는 내 이름으로 된 거 한 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1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배우자하고 통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채가 있고 내 처가 한 채가 있으면 그건 뭐야? 두 채가 되는 거예요. 두 채. 자, 겸용주택의 경우를 한번 보자. 겸용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상가하고 주택하고 겸용인 주택들 많죠. 상가하고 주택하고 겸용된 경우도 많잖아. 자, 이런 경우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그 상가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이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봐요.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볼수록 유리하지. 그렇잖아. 주택으로 볼수록 유리하지.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보게 되면 주택의 임대 같은 경우는 뭐야? 원칙적으로 비과세잖아. 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거든. 상가는 과세죠.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주택 부분의 면적, 겸용주택의 경우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상가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요. 주택 부분의 면적보다 상가 부분의 면적이 주택 부분의 면적과 상가 부분의 면적이 같다든지 상가 부분의 면적이 크면 이때는 이제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이 상가를 갖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로따로 계산하고 이때 주택 부수 면적, 우리가 이제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 면적분의 주택 부분의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으로 본다.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한번 보시죠. 예. 서울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대전에 한 개의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해서 쓰면 상관없어요. 그냥 임차해서 쓰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1주택자야.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직장이 대전이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을 한 개 가지고 있는데 내가 대전에 내려서 이제 집을 빌렸어요. 그럼 나는 뭐야? 1주택자. 그런 경우 1주택자야. 그런데 한 개의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해서 그걸 다시 전대했어. 이거 전대한 경우는 뭐예요?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간주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 2주택자가 된 거야. 2주택자. 그래서 임차한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두 개의 주택을 가진 것이 되어서 만약에 월세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된다. 이거 과세 대상으로. 주택 임대는 원래는 비과세인데 이런 경우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 자, 다음에 농어가 부업소득도 이제 비과세인데요. 농어가 부업소득도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자,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이 중에 이제 축산부업, 농어가 부업소득인데 이 중에 이제 축산부업의 경우, 이거 농어가 부업의 하나예요. 축산부업이.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까지는 비과세예요. 일정 규모까지. 그런데 그 규모를 초과하면 이제 이 축산부업 말고 나머지 그 농어가 부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어가 부업과 합산해서 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때 전액 비과세되는 축산부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소 50마리 정도 농어가에서 소 50마리 정도 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부업이다 이거예요. 부업이다. 그래서 비과세가 아니다. 야, 소 50마리면 많은 거 아닌가? 응? 소 50마리면 아닌가? 적당한가? 하여튼 소 50마리 이 정도면은 비과세다 이거예요. 부업이다 이거. 축산부업. 농어가에서 하는 축산부업이다.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적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가 축산부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도와주기 위해 700마리. 이거 적은 게 아닙니다. 돼지가 700마리라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지. 오리, 닭 각각 15,000마리. 이거 적지 않죠. 그죠?
하여튼 이 정도는 비과세다 이거야. 이 정도. 이거 넘어가면 과세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과세돼요. 기타 농어가 부업소득 한번 보죠. 기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는 뭐가 있느냐? 비과세되는 농어가 부업소득. 고공품 제조. 고공품 내가 앞부분에 한번 나왔었어. 그지? 고공품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 어떤 풀줄기라든지 지프로 엮어 만든 수공예품이 이제 고공품이라 그랬잖아요. 가마니, 멍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광주리, 대광주리 뭐 이런 게 이제 고공품이야. 그리고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 양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농어가 부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자, 이 축산부업 초과 금액 아까 거기 뭐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초과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기타 농어가 부업소득의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아까 그 축산 부업 규모에 해당되는 금액은 빠지는 거예요. 그건 빠져. 그건 빠지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기타 농어가 부업소득의 금액을 합산을 해서 연 3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예요. 합한 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다. 비과세가 이걸 초과했다는 건 초과 부분만 과세이 대상이 된다. 초과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된다. 한번 보시죠. 그 예를 한번 보시죠. 농민이 축산부업으로 7천만 원, 축산부업으로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어요. 근데 이 축산부업의 내용을 봤더니 소를 키우는데 70마리를 키우고 있어. 70마리를 키우고 있으면 이게 아까 그 축산부업의 규모가 얼마라고 해서 비과세되는 50마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마리가 초과한 거죠. 20마리가 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박으로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민박이 뭐예요? 농어가 부업소득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비과세되는 농어가 부업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 두 개를 이제 서로 합쳐보는 거야. 그래서 농가의 축산부업 같은 경우는 아까 7천만 원 소득이 있었는데 이 중에 얼마까지? 50마리까지가 비과세였죠. 그러니까 70마리 중에 50마리까지가 비과세니까 이걸 70분의 50 비율을 곱해버리면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2천만 원은 과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금액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농가부업에 뭐가 있었어요? 1200만 원 있었죠. 그래서 축산부업 초과 금액 2천만 원과 기타 농가부업 1200만 원 합하면 3200만 원의 연 수익을 올린 거예요. 농가 부합소득으로 3,2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어. 그럼 이 중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라 그랬으니까 2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전통주 제조소득 한번 보죠. 전통주를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 이게 중요해.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이에요.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다. 근데 여기다 한도가 있어. 연 1200만 원까지 비과세. 연 1200만 원이면 이거는 진짜 정말 이건 뭐 부업 정도다. 부업 정도. 연 1200만 원. 이건 완전 부업 수준으로 하는 거지. 그지? 하여튼 연 12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고 초과하면 전액과세야. 전액과세.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비과세가 아니고 전액과세야. 전액과세. 그러니까 연 12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인데 1200만 원에 조금이라도 넘으면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농민이 전통주 1,5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때 1,2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1,50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다음에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그 임목의 벌채 양도로 인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6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다. 연 6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된다. 작물 재배업 소득,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익 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여기 작물 재배업에는 곡물 식량 작물은 제외돼요. 곡물 식량 작물은 뭐예요? 이건 과세 제외 사업 소득이죠. 그러니까 곡물 식량 작물을 제외한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에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9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업소득의 계산서부터는 다음 주차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